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올해 90살의 마가렛 키넌 씨. 수많은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의 팔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린 코로나19 발발 343일 만에 인류의 대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Do as I did, try and do the best to get rid of this terrible thing. And now I've done it, and hopefully it'll help other people to come along. 당장 코로나19 백신이 고통받는 지구촌에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on profondo orgoglio e con grande senso di responsabilità che oggi ho fatto il vaccino. Piccolo gesto ma fondamentale per tutti noi.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Well, we've said that we think that from the spring we will see life starting to return to normal. 지난해 말부터 들려온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은 전 인류가 한마음으로 뭉쳐 일궈낸 쾌거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백신 도입이 현실화되자 우리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백신 확보에 늦장을 부리다가 제때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다른 나라들이 일상을 회복해갈 때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한국에 거주한 지 11개월 차인 아만다 씨. 미국 출신인 그녀는 해가 바뀌어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자국의 코로나 확산세에 걱정이 큽니다. Just about 3% of people that had tested positive have symptoms severe enough to result in death. 그러던 중 들려온 백신 접종 소식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Both of my parents are in endangered categories. They're in their 70s and 60s. And so I do worry about them. They have health issues, and I do worry about them catching that. And if they do catch it, how severe it's going to be. 현재 미국의 각 주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공고에 따라 백신을 접종 중입니다. 고령층에게 우선 실시한 영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어르신부터 백신을 맞고 있는 건데요. 연방정부의 당초 목표는 지난해 말까지 2천만 명의 접종을 완료하는 것. I'm feeling well, and it didn't feel any different from taking any other vaccine. 하지만 접종 속도는 계획보다 더디기만 합니다. 연휴기간 인력 부족과 시스템의 문제로 목표치를 한참 뒤돌고 있는 겁니다. I think there are some areas where the hospitals are overloaded, where we have large number of cases, and those are overwhelming the hospitals in those areas. 유럽 본토에서도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스위스를 시작으로 27일부터는 EU 27개 회원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종을 개시한 상태입니다. Ich denke, gut, denke ich, ja. Also ich merke nicht, die Impfung selbst war auch sehr gut. Hat überhaupt nicht irgendwie, ist ja manchmal so ein bisschen, manchmal, nicht, aber hier gar nicht. 지난달 24일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접종을 시작한 멕시코. 백신이 도착하고 이송되는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정도로 관심은 뜨겁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백신을 접종한 건 인구 570만 명인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 화이자사가 만든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아 의료진과 의학자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3분기 내에 전 국민 접종을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Making Singapore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obtain this vaccine. We also expect other vaccines to arrive in Singapore in the coming months. 현재까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나라는 전 세계 201개국 중 40여 곳 정도 됩니다. 한국의 도입 시기는 올해 6월쯤부터이니까 아주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우리만 백신 전쟁에서 뒤처지게 됐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백신 물량의 계약들이 거의 끝난 9월에 왔어야 대통령이 백신 확보하라고 말씀하셨고 참으로 실망과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 백신 확보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건 지난해 6월 무렵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 무렵 백신 확보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다수의 회사들과 선구매 협상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7월달만 해도 지금과 달리 백신 자료가 거의 없어 우리는 물론 각국 정부가 어느 백신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 깜깜한 상황이었습니다. 물건이 없고 그다음에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된 자료가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앞서 있었던 건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빠르게 개발이 되었던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임상시험 중에서 3상을 가장 빠르게 시작을 했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물량 확보에 유리한 점도 있었을 거고요. 또 상온 보관을 할 수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콜드체인 구축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빨리 상용화될 것으로 판단, 가장 먼저 구매키로 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급변합니다. 지금 부작용이 발생해서 임상을 중단한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의 공식 입장이고 우리가 주력으로 추진하던 백신이 지연되는 동안 화이자사와 모더나사가 개발한 백신의 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11월엔 높은 효과가 증명됩니다. 독감 같은 거, 인플루엔자 한 50% 정도 돼요. 현재 코로나19는 그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것은 적어도 80% 이상이고 90%, 95%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11월 중하순경에는 이미 두 백신을 선구매하기 힘든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거나 임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좀 더 정보력을 가동해 사전 계약하지 못한 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충분히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런 대응들이 물론 결과적인 비판을 한다면은 비판에서 자유롭진 못하겠지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선전 물량이 투자 개발비에 비례하는 냉혹한 현실도 초기 물량 확보를 어렵게 했습니다. 지금 백신을 먼저 접종에 들어간 미국과 영국은 자국 회사들을 초기 개발 단계부터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국민들의 세금을 투자하면서 키워온 것입니다. 네. 당연히 그들이 자국산 제품을 먼저 접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09년 신형플루 유행 당시
백신 재고 처리 문제로 질타를 받은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지 못한 부분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담당 공무원의 면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신종플루 백신을 나중에 폐기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런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개발되지 않은 백신에 대해서 위험성을 담보하고 비용을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선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위축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전략에 허점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듯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다거나 안일하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백신 도입 시기가 미국과 영국보다 늦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은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영국이나 그 뒤에 미국, 유럽 그리고 소수의 중동 나라에서 현재 예방접종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물량이 인구 대비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1%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이 실제 예방접종을 전 국민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수를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은 아마 내년 1분기나 2분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이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한 상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모더나사는 공식 계약을 맺고 한국 공급 물량을 기존보다 2배 늘리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올 1분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2월부터 의료진, 노인 요양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대상인 고위험군의 경우 백신을 맞게 되면 당장 중증화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연령이 많으시거나 연령이 높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망의 위험들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해드리면 그런 분들이 중증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환자실의 병상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량의 백신만이라도 빠르게 들어오는 게 사회 전체의 방역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은 올해 하반기쯤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 2분기가 끝날 무렵엔 확산세가 꺾이고 가을부터는 집단 면역 형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2월 달에 물량이 시작되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가을까지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다소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좀 철저하게 예방접종 캠페인 등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오히려 먼저 예방접종 사업을 끝낼 수도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백신 도입이 늦어진 것에 대해 안전성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안정성이나 효과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이나 외국 접종 동향 등을 고려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는 건 유례 없이 빠른 개발 속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백신은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접종하기 전에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돌다리를 두들겨서 이렇게 검증하는 듯한 그런 엄격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동물 실험을 하고 임상 시험도 1상, 2상, 3상. 3상은 수만 명 이렇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보통 한 10년 정도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개발 착수부터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기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소 1년 반 이상 걸릴 거라던 당초 예상마저 앞당긴 것으로 역대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빠르게 개발됐다고 해서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백신의 부작용을 단기 부작용과 장기 부작용으로 나눴을 때 단기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접종하고 한 달 이내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한 달 이내에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이자나 모데나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접종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어 가니까 결국은 단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거의 다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백신의 효능이 얼마큼 지속될지, 방어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아니면은 장기간으로 철쭉했을 때 뭐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사실 이런 부분의 데이터는 현재 과학자들이 찾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기적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반면 장기적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백신 도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 배경입니다.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I'm looking forward to the second shots. 여기에 선두주자격인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한 번도 상용화된 적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점도 신속성보다 안전성에 힘이 실리게 했습니다. mRNA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물질, 그리고 세포 내에 잘 전달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러한 양이온성 라이포솜을 이용한 단백질 백신을 이제까지 개발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표면에 돌기처럼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 인체 안으로 침투합니다. mRNA 백신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종보를 담은 mRNA를 인체에 삽입해 면역력을 키우는 방식. 실제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세포 배양 과정이 없어요. RNA를 만드는 건 우리가 효소 반응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몇십 그램 정도의 RNA가 필요한데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짧게는 1주, 길어도 2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백질 백신을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우선 설계도를 만들고 그거를 발현할 수 있는 세포를 제조하고 세포에서 그 단백질을 만들고 다시 분리하고 하는 과정,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대신 이제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mRNA 자체가 상당히 약해서 온도가 이제 가령 실온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분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겠지만 냉동이라든지 냉장 조건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좀 까다로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이 좀 약점이죠. 이 방식이 백신에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죽거나 약해진 바이러스를 몸 안에 주입해 항체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을 제치고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유형의 백신이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된 겁니다. 처음 상용화되는 그런 종류의 백신이 때문에 걱정 많아요? 어떤가요? 네, 걱정은 당연히 있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100% 안전하다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매우 안전한 편이다라는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현재까지 알려진 부작용은
일반적인 백신 부작용 수준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특히 mRNA 백신 같은 경우 보고가 된 거는 기존에 심각한 알러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나중에 맞아라. 이 정도의 레커멘데이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뭐 독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열나고 몸이 좀 뻐근하고 근육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정도는 어떤 백신이나 다 있을 수 있고. 어쨌거나 이전엔 없었던 방식이니만큼 정부로선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백신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실수를 덮거나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가 아닌 부작용을 최대한 검증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백신 접종 시기만큼이나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의 물량에 대해서도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서둘러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4,400만 명분으로 전체 우리 국민의 85%가 맞을 수 있는 양이지만 일각에서는 전 국민 접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백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미국이 10억 1천만 도스, 일본이 2억 9천만 도스 백신을 확보하는 등 다른 나라가 인구 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백신을 선구매한 점도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는 그 여건이 다르다는 것, 확진자 수가 이렇게 외국에 비해서 현지 적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백신을 많이 확보한 국가의 경우 선구매를 위해 일부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인구의 배 이상에 달하는 백신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체 인구의 한 60%가 집단 면역이 된다면은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한 5천만 명으로 생각한다면은 60%는 3천만 명이고 4,400만 명 분이라면은 그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전 국민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접종률이 최소 60%만 넘어가면 집단 면역이 형성돼 감염 확률을 떨어뜨려 감염병 확산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백신 4,400만 명분은 집단 면역 형성 측면에서 충분한 양이었지만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200만 명분 더 추가해 계약하고 모더나사에서도 1천만 명분을 더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받을 백신 1천만 명분이 지금 우리나라 안동시에서 밤낮 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조금의 어떤 이런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럼 뭐 지금 벌써 생산량도 꽤 나왔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한 1억 5천만 도스 연간 그렇게 생산을 할 수 있었는데 상황이 급박하면은 상교대로 풀로 돌리면은 한 5억 개 정도, 5억 도스 정도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생산되고 있는 안동 바이오 산업단지에는 언제라도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낼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세계 5대 백신 강국을 목표로 정부가 4년에 걸쳐 1,029억 원을 들여 안동에 국제 수준의 백신 생산 시설을 설립한 겁니다. 이곳에선 국가 감염병 위기 시 정부에서 요청하는 백신을 우선적으로 생산해 공급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국가에서 저희 시설을 지어놓고
벤처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이제 백신이나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했을 때 저희 센터를 이용해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경우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 가능한 시설인가요?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곳은 현재 해외의 제약회사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여기서 코로나19 백신이 생산된다면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볼 수 있습니다. 국내산 코로나19 백신까지 개발돼 상용화된다면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에서 여러모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쪽 편이 전부 다 원액 시설이고 저걸 통해서 1000리터까지 저희가 배양을 할 수 있습니다. 저기다가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그 감염시킨 바이러스를 다시 회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일부 여기서 1차적으로 정제하는 그런 작업이 수행되는 공간이고요. 배양 시설부터 원액이 정제되는 완제 시설과 백신을 저장할 좋은 장치까지 단순히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내산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안동이 국민들의 어떤 안전,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바이오 백신의 어떤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또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이 현재 진행형인 위기의 파고를 꽂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백신 만능론은 지양해야 합니다. 올 하반기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생활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터널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뿐입니다.